이번 문제는 제목이 개구리의 등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깊이 10m의 우물 바닥에서 지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 낮에는 3m 기어오르지만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2m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진다고 한다. 이 개구리는 며칠 만에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은 이거는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우물을 며칠 만에 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죠.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을 직선화시켜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전체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그렇지, 10m입니다. 10m짜리 10m. 자, 그다음 우물 바닥이 되겠죠. 여기 0m입니다. 자, 여기서 개구리는 낮에 동안 3m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3m로 올라가는 걸 표시해 보겠습니다. 3m 올라갔어요. 3m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3m.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얘가 자는 동안에 2m를 미끄러 내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2m를 거꾸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m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 개구리는 맨 첫날 3m 플러스 3m를 갔다가 자는 동안에 마이너스 2m를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하루 동안 실제로 간 움직인 거리는 1m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올라온 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높이가 됩니다. 높이. 그러면 이틀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틀째는 당연히 또 올라가겠지. 1m에서 또 낮에 일어나서 3m 올라가겠죠. 그렇죠? 3m 플러스 3m를 갔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4m가 되겠지만 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번 또 2m 내려오잖아. 그럼 2m 쭉 내려오면 결국은 결국은 이틀 동안에 결국은 2m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결국은 하루에 1m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에 1m씩이니까 그러면 10m라고 했잖아. 그럼 10m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러면 10일 걸리겠네 라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일이면 올라오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물어볼게요. 하루에 1m, 이틀 동안 2m. 그럼 당연히 7일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 될까요? 7m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보세요. 7일 동안 간 거리를 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7일간 간 거리. 이렇게 해서 자, 7m 갔다 봅시다. 여기가 7m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올 때는 7일이 걸려요. 7일 걸렸던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얘가 지금 7일 동안에 7m로 왔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8일째냐 얘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8일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지. 7m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얼마나 올라가는데? 3m 올라가잖아. 이렇게. 3m 올라간다고. 그러면 7에서 3 더하면 결국 뭡니까? 10m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미끄러지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3m 올라가서 탈출했을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이거는 며칠 만에 탈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며칠? 그렇지. 8일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뭐라고 했을까? 하루에 1m씩이니까 무조건 10일 뒤에 10m가 되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수학은 항상 조건을 잘 보시면서 꼼꼼히 따지면서 해야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멍멍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옆집에서는 한 마리 개를 기르고 있다. 이 개는 멍멍 잘 짖는데 언젠가 시계로 재어보았더니 밤에 누군가가 지나가면 그 뒤 정확히 40분간 계속 짖고 있었다. 이 비율로 이 개가 밤새도록 계속 짖도록 하려면 최소한 몇 사람의 통행자가 필요할까? 단 밤새도록이란 편의상 8시간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포인트 여기서 뭐죠? 이제 어떤 통행자가 지나면 무조건 그 시간부터 40분간 계속 짖는다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이라는 것은 8시간 동안 이런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계속 짖게 하려면 40분 뒤에 또 누군가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몇 사람 필요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시간이라고 했죠. 8시간을 한번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0시간에서 자, 이게 8시간. 그렇죠. 8시간 걸린다고 했죠. 8시간 동안 몇 명이 지나가든지 물어봤으니까. 그럼 자, 첫 번째 사람이 지났다고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몇 분 동안 또 지났을까요? 그렇지. 40분 동안 지났을 겁니다. 40분. 그렇죠? 다시 두 번째 사람 지나가면,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시 40분이니까 뭐요? 80분간 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 또 40분 더해지니까 뭐요? 120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목해 볼까요? 여기서 120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결국은 몇 시간인가 이게? 그렇지. 120분은 2시간이죠. 그렇죠?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몇 명이 지났어요? 1명, 2명, 3명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짖게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3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3명이. 그렇지. 그럼 당연히 8시간이 되려면 8시간 동안 계속 짖게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4배가라는 게 되죠. 4배. 그렇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인원수는 몇 명이 될까요? 4, 3, 12. 그래서 12명이다 라는 아마 답이 나왔겠죠. 그렇지? 12명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12명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아까 문제의 조건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조건에 보세요. 누군가가 지나가면 그 뒤 정확히 40분간 계속 짖고 있다. 이때 최소한 몇 사람? 예, 최소한 몇 사람의 통행자가 필요할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꼭 다른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었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을 다르게 한다면 뭐예요? 12명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정답은 결국은 뭐냐면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여러분 어이없어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문제 풀고 나서 뭐 한 명이 뭐야 넌센스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학은 꼼꼼하게 자세히 조건을 살필 때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수학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항상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꼼꼼하고 자세하게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단 오르기 문제입니다. 25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는데 5초가 걸렸다. 이것과 같은 속도로 1층에서 25층까지 오르는 데는 과연 몇 초가 걸릴까요? 자,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자, 1층에서 5층까지 총 4층이 되겠죠? 자, 써볼게요. 1층에서 몇 층까지? 5층까지 갔다고 했을 때 이거는 5층이 아니죠. 총 실제로 올라간 것은 1층부터니까 2, 3, 4, 5니까 총 몇 층을 올라간 겁니까? 이거는 지금 4층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4층을 올라갑니다. 4층을 올라갈 동안 몇 초 걸렸다고요? 그렇지. 5초 걸렸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건 뭐예요? 1층에서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25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 이 층 계단 층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24층 올라간 거 똑같아요. 맞죠? 그럼 24층 올라갔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4층에 5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4층에 5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24층이면 뭐예요? 당연히 몇 배 되는 겁니까? 그렇지. 6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부분은 결국은 곱하기 6을 말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아까 4층 올라갈 때, 4개층 올라갈 때 5초 걸렸다고 했으면 당연히 24층은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5초가 몇 번 있습니까? 그렇지. 6번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럼 몇 초예요? 그렇지. 30초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푸셨겠죠? 다음은 생선구이입니다. 우리 집의 생선구이 기구는 생선을 2마리씩만 넣을 수 있고 한쪽 면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 걸린다. 이거 잘못 썼네요. 수정할게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생선 3마리를 두 면 다 모두 굽는데 걸리는 무슨 시간? 최소 시간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파악되시죠? 자, 이거 1분간 드리겠습니다.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생선 3마리를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하고요. 생선을 A, B, C 3마리라고 할게요. 이건 생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선을.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선도 이제 앞뒤가 있겠죠. 그래서 앞뒤를 우리가 동전처럼 헷갈리지 않게 HT로 표현할게요. 앞면 H, 뒷면 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처음에 첫 번째 뭐예요? A와 B를 넣으면은 A와 B를 넣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앞면을 지금 구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몇 분 걸릴까요? 그렇지. 5분이 걸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자, 이번에는 A와 B를 그대로 뒤집었어요. 뒤집었으면 뭐예요? 뒷면. 그러면 다 5분 동안 또 구워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10분 동안, 그렇죠? 10분 동안에는 결국은 A와 B는 모두 잘 구워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0분 동안 A, B는 다 구웠습니다. 양면 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다시 C라는 생선을 뭐요? 앞면만 양쪽을 구울 수 없으니까 먼저 앞면을 구웠어요. 그럼 이때 몇 분 걸려요? 그것이 또 5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뒤집어서 C의 뒷면 해가지고 또 다시 뭐요? 5분 걸릴 겁니다. 이것도 C를 굽는데 앞뒷면 굽는데 총 10분 걸리죠. 그래서 10분 동안에 생선 C를 굽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10분, 여기서도 10분이에요. 그럼 총 합치면 몇 분 걸려요? 그러면 20분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좀 우리가 아쉬울 것 같아요. 머리를 조금만 쓰면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죠. 자,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먼저 A와 B를 굽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쪽 면만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여기를 H,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때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뭐예요? 5분이 걸리겠죠. 앞면 한쪽 면을 구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A 생선을 그냥 그대로 뭐로 하냐면 뒷면을 구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B를 굽는 게 아니라 C를 가져옵니다. C를 가져와서 얘는 다시 앞면을 굽습니다. 그럼 이때도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뭡니까? 5분 동안에 걸려서 익혀지겠죠. 그렇지? 그럼 현재 여기까지 봤을 때 이미 다 구워진 완성된 생선은 뭐죠? 앞뒷면이 둘 다 구워진 양쪽 면이 구워진 거는 A 생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앞, 뒤를 다 구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미 A는 다 구웠으니까 이번에 아까 B 있죠. B는 아까 앞면만 구했잖아. 그걸 그 다음에 C 그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의 뒷면을 굽고요. C도 뒷면을 굽습니다. 이미 C도 B하고 C는 이미 앞면을 구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뒷면만 구우면 되니까 동시에 B를 놓고 구우면은 얘도 당연히 5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때 완성되는 생선구이는 뭐예요? B하고 C 몽땅 다 둘 다 양쪽 면이 다 구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엔 3단계로 끝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 B 한쪽 면 구는데 5분. 그 다음에 AC 5분. 그 다음에 BC 5분. 그래서 세 마리의 생선이 양쪽 다 구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총 걸린 시간은 몇 분입니까? 그렇지. 결국 뭐예요? 답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전체 15분만 걸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제는 걸리버는 대식가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일인데요. 걸리버의 키는 소인의 12배였습니다. 물론 물건이나 건물, 동물들의 크기도 걸리버가 살던 나라의 12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러니 서로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그런데 소인들이 걸리버의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걸리버가 소인보다 12배만큼 크니까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소인들이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소인 1인분을 기준으로 할 때 걸리버가 제대로 똑같은 양처럼 느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과연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걸리버의 옷을 만들 경우에는 소인 한 사람 옷감에 몇 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 약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여러분들이 소인의 걸리버가 소인의 12배 크기라고 해서 설마 12인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친구는 없겠죠? 설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구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닮은 꼴이라는 게 있죠. 닮은 꼴. 우리가 이제는 비율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선의 비가 1대 2라면 여러분이 배웠지만은 2차 공간인 넓이, 그러니까 면의 비는,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의 제곱 대 2의 제곱해서 결국 뭐예요? 1대 4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부피, 그러니까 3차원 부피의 비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1대 2라면 1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 8이라는 비가 나오죠. 맞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우리가 어떤 이 내장을 본다면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선도 아니고 넓이도 아니잖아. 어떤 개념이에요? 부피, 3차원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걸리버가 소인의 키를 1로 봤을 때 그러면 걸리버는 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버는 키가 12가 되는 거잖아요. 12. 그렇죠? 단순하게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길이의 비. 길이는 결국 선 같은 거죠. 길이의 비는 결국 뭐예요? 1대 10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1대 12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길이의 비가 1대 10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음식 개념은 뭐예요? 당연히 부피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세제곱에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음식의 비는 그렇죠? 음식의 비는 당연히 3차 공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의 세제곱 대 12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예요? 1대 12를 3번 곱하면 얼마 될까요? 여러분 구해보시세요. 1728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인의 그 한 끼 식사량을 1인분이라고 봤을 때 결국 뭐예요? 부피의 비는 1대 1728이기 때문에 걸리버는 소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인분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1728인분을 준비해야지만이 결국은 걸리버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한 끼 식사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옷감이잖아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이 얼마큼 필요하냐고 했는데 옷감은 뭐예요? 그냥 옷이잖아. 그지? 면의 개념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면의 비니까 자 길이의 비가 1대 10이니까 결국은 옷감의 비는 결국은 넓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곱 비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대 10이니까 뭐예요? 1의 제곱 대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당연히 12의 제곱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1대 1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은 옷감은 결국은 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인 한 사람 옷감의 몇 배? 12의 제곱. 그러니까 뭐야? 144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그 소인 기준 옷감의 몇 배? 그렇죠. 144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닮은 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선의 비,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따졌을 때 항상 선은 1차원적인 겁니다. 1대 2라면 넓이는 하는 면의 비, 그렇죠? 2차원적인 거라서 제곱의 비라기 때문에 1의 제곱 대 2의 제곱에서 1대 4. 부피의 비는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1대 8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